네, 8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전초전을 마친 북미 정상은 오늘 하노이 선언을 완성하기 위한 본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 하노이 공동 선언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열 국방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가벼운 질문부터 저희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딱 이 시간 이전까지 만나봤던 두 정상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인상적인 장면이 각각 두 분한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회담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각까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문 교수님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6월 달 예. 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정상이 만나서 시간을 갖는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첫 만남에는 약간 좀 두 사람 다 조금 긴장한 듯한 굳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이제 만찬 들어가고 나서부터 예. 그때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괜찮겠구나 예.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은 예. 아마 좀 어색한 분위기라든지 딱딱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됐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좀 긍정적인 면이 보였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만찬이 좀 유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 굳어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앞서서 8개월 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8개월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서 그렇죠.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굳어 있는 부분은 혹시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좀 읽으십니까? 작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7월 달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6월 달 이후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방문을 예. 했었는데 예. 그 결과 북한에서 나온 반응이 예. 아주 상상외로 강경했거든요.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예. 그런 주장을 했다. 예.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그중에 하나, 북한 측의 비핵화 조치 이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뒤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진전을 보지 못했고 예. 이제 어떤 일을 두고 있거든요. 예. 어떤 진전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건하고 김혁철 사이에 실무적인 논의가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예. 거의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좀 긴장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장하고 굳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많은 고민과 노력 또 인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좀 프레스에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진희관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교수님이 제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습니까? 그럼 좀 다른 거 할까요? 우선은 역시 예. 기차를 65시간 이상 타고 왔다는 것. 예. 이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정을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1대1 면담 이후에 만찬 때 밝은 표정을 보고서는 좀 안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비슷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북한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전날 도착하기까지 예. 김혁철 특별대사가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대사하고 계속 실무회담을 했잖아요. 예. 여러 날을 거쳐서 했습니다. 마지막 30분으로 종료가 됐는데 둘 양측 간의 회담에서 합의문이 거의 만들어졌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보고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러나 두 정상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 만나야만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긴장된 상황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 회의를 하는 그 호텔 룸에서의 모습까지 예.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예. 최종적으로 김혁철 또 리용호 외상
그리고 최선희 부상,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김성애 통전부 부부장 이렇게 예. 4명을 앉혀놓고 정말 실무 라인들이죠. 예. 최종 점검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합의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만나서 그걸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 그 만찬 이전에 1대1 면담은 20분, 30분밖에 안 되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고 거기에서 서로 그동안 자기가 전달받은 내용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웃을 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두 정상의 심중이 어떤지는 저희가 뭐 만찬이라든지 앞서 있었던 뭐 단독 회담 이전에 뭐 모두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정상이 특히 여러 번 발언을 했던 것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 문구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속도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처음에 크게 하느냐,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시행하느냐 이 두 예. 개로 나눠본다면은 크게 결정하는 거, 어떤 사람은 빅딜이라고 하는데 크게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 왜냐하면은 이 시행의 원칙으로 제시된 게 지금 단계적, 동시적 예. 하는 것이 단계적은 쉬운 것부터 천천히 이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동시적이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병행적이란 말도 있긴 있습니다. 병행적인 것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 동시 병행, 예. 병행 이런 그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실제 용변 핵시설이 300개 이상 하나씩 따지자면은 예. 그렇게 많은데 이걸 다 안전하게 방사능 오염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처리를 하면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핵 연료 봉 같은 것은 고도의 방사능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전체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예. 그러나 큰 그림에 있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큰 그림 결정하되 예.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래서 미리 이제 혹시라도 제기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지연 작전에 대한 우려라든지 예.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미 비핵화 의지는 여러 번 천명을 했는데 예. 그런 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예. 언급을 함으로써 우려를 좀 해소시키지 않겠느냐. 실행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1대1 정상회담 이전에 기자들과 그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기자회견이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질의응답은 예. 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지 예.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죠. 이미 큰 게 다 그림이 그려졌구나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고요. 흥미로운 문장 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 직감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미 좋은 결과 지금 만들어 놓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북미 간의 갈 길은 먼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1차 싱가포르 회담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선전을 했어요. 트럼프도 CVID가 곧 될 것처럼 예. 그 유명한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예.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다가 정상회담 끝나고 합의문에는 그냥 CD만 실렸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비핵화만. 예. 그래서 그냥 미국 내에서 굉장히 여론도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거꾸로 진지 모드라고 할까 비밀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면서 예. 뭔가 합의문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예. 그런 전술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두 정상께서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합의문을 이미 만들어 놓고 저러시는 건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뭐 이제 두 사람의 발언만 놓고 보면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빠른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속도에 대한 부분도 또한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발언이 나온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진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번 선언에서는 기대감을 조금 낮췄기 때문에 그냥 딱 반대급부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선언에서는 1차 선언 때보다 더 확실한, 더 세밀한 부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더 확실한 내용이 담긴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결론이 나오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더 확실한 게 없다면 이번 회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미국 내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아까 문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지난 가을에 북미 간에는 굉장히 설전을 벌이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지난 12월에 스티브 비건이라는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서로가 요구하는 북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2달 지나서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훨씬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둘이 왜 만났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미 뭐 미국의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거기 나온 보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 나왔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난 9.19 평양 선언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플러스 알파까지 이번에는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동결을 넘어선 그 무엇? 영변만이 아니고요. 영변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핵시설에 대한 동결 그 이상의 것들이 이번 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영변, 뭐 동창리, 또 풍계리뿐만 아니라 원심 분리기가 또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이런 어떤 것들까지도 이번에는 합의문에 좀 들어가야지만 진일보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 교수, 죄송합니다. 문 교수께서는 이 플러스 알파에 들어갈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변 플러스 알파 하는 거하고 그냥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더 하는 플러스 알파하고 이 알파의 법이 좀 달라지는 결이 것 같아요. 다른 결이 다른 거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은 동결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종의 연막전술 같아요. 동결하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동결은 이미 됐거든요. 지금 핵시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은 게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동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동결이라고 사실상 동결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용의를 표명했던 것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일정한 상응 조치라고 하는 전제 조건 위에서 그걸 동결한다는 그런 약한 용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결은 너무 당연한 거고 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 생각한다면은 영변 이외에 다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과 관련된 시설. 방금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변 이외에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ICBM입니다. ICBM은 이제 실제로 이 성공을 했다는 평가도 있고 조금 갈리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일정량을 생산해 가지고 지금 배치한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핵무기가 많이 있어봐야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 특히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CBM 문제까지 다루어야만이 비로소 플러스 알파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동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 훨씬 더 큰 것이 여기에 예. 담길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안까지 더 나아간다면 굉장히 진일보된 하노이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저희가 뭐 세부적인 얘기로 다 곧장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또 더해서 신고 검증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서 네. 그건 좀 어렵습니까? 신고 검증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하노이 선언에 담기면 네. 제가 이걸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네. 그만큼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또한 미국도 무언가를 줘야 신고 검증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는 선언문이 나온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서 과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의문입니다. 비핵화라고 한다면 예, 예. 신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 비핵화하겠다는 말에 포함되는 단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신고 검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체가 누구냐, 예. 신고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냐라는 거는 할 때 미국이라기보다는 그건 국제 원자력 기구인 예. IAEA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아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신고를 받고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도 그렇고요. 예. 비핵화를 검증하는 기구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핵화가 합의가 되고 서로 동의가 되면은 그때는 국제 원자력 기구로 넘겨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문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이제 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ICBM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요. 핵시설은 이게 폐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ICBM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여론들, 긍정적인 여론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직접적인 그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번엔 ICBM 문제가 아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겠나.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 장거리 말고 중거리 미사일은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MRBM이라고 얘기하는데 ICBM 말고 예, 예. MRBM 같은 경우에도 화성 12형이 있습니다. 예. 화성 12형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괌을 겨냥해서 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결국은 괌으로 안 쏘고 일본 열도를 넘어서 두 번이나 재작년 9월 달에 두 번이나 발사를 했어요. 예. 그게 3,500km가 넘게 날아가는 그런 사거리를 보였고 이게 괌까지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을 본토뿐만 아니라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들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시원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 여론이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미국은 뭘 줘야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서 그 예. 합의문처럼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합의문이 혹시 유출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 부분 또 동의할 수 너무 있는 추측성 부분이 보도더라고요.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은 예.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관계가 수교 관계로 간다면 예. 설린 우호 관계로 간다면 서로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은 뭐냐? 대사급 수교하기 전에 출발점은 역시 대표부를 두거나 연락사무소를 두는 예. 건데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 직원이 서로 근무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안심하고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연락사무소라든가 플러스 이제 제재 해제가 있는데 예.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재 문제는 이제 미국 그 국내 정치 문제와도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네, 없잖아요. 그렇기도 있기 하고요. 때문에. 왜 복잡하냐면 예. 제재를 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금 제재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아. 124분이 계신데 예, 예. 개성을 방문하는 것을 7번이나 신청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승인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예, 이것은 예. 미국의 요구입니다. 예. 개성공단을 가동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인적광내 되잖아요. 우리 평양도 가고 있고 금강산도 정기 관광만 아니지. 예. 거기 가서 또 새해맞이 행사도 하고 그러나 개성공단만큼 지금 못 들어가요. 이건 미국의 요구예요. 예. 근데 개성공단이 가동되려면 먼저 가서 점검을 하고 무엇을 고칠 것인지 파이프가 녹슬었는지 기계는 돌아가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와야 그다음에 진전이 있는 건데 그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제재를 완벽하게 뭐 다 풀진 않더라도 예. 일부만 하든 아니면 제재하지도 않으면서도 제재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이번 회담 이후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가 상응 조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적인 어떤 잠재력이라는 언급을 한 2번 정도 거듭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단독 회담
앞서서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제재 해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언급을 했죠. 예.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려면은 역시 비핵화를 해야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제재 완화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종의 압박 전술이나 미끼 이런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먼 미래에 관한 것이거든요. 북한은 당장 필요한 게 평화 관련한 예. 안전 보장과 경제 관련한 제재 해제인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북한의 장밋빛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재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인데 예. 어찌 보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부용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느닷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거 이건 가능성 제로라고 봐야 되죠. 역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해가지고 예.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그 슈퍼 파워를 뭐 굴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었다. 봐라. 이렇게 할 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불가침 협정 같은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도 돌아가서 인민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미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데서 이거 회담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 예. 중에서도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공화국이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줘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예.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김정은이가 자기 권위만 가지고 독재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성과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예. 다분히 그런 내부적인 면이 있는데 예. 그러나 경제 제재에 관한 해제는 이건 정말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으로 인민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금강 사업인데 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두 가지 사업을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예. 말했고 상당히 괜찮은 표현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마치 자기네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예.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문 대통령도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제재 해제 같은 것을 하나의 협상 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예.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네네네. 이거 뭐 해결해 달라,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마치 넘긴 듯이 발언을 했죠. 마치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 협상에서 두 가지 문제, 물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어요. 그 철도 도로 연결해 지금 철도 네네네. 사업 같은 것은 착공식만 하고 말았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봐서는 철도 도로 연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것을 해제할 경우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커요. 그것은 북한과 한국으로부터 예.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제재 때문에. 예.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니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공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상태인지 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안 된다. 예. 수차례 지원을 했지만은 요청을 예.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해제된다면은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을 진정한 동맹이구나. 예.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이 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남북한 동시에 미국이 어떤 진정한 지지라든지 예. 좋은 인상 이런 것을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언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여러 의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나온 그 발언에 따르면 빅딜 스몰딜을 자를 수가 없다. 이런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그 딜과 관련돼서 그 정도나 수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뭐 1차 회담 때보다 더 지내보낸 성과가 나온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큰 형태의 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의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인물들의 면면 중에 저희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관심사이기도 했고 네. 협상 테이블에 충분히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하고 좀 다르게요. 그렇습니다. 또 남한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다르죠. 예. 남북 정상회담 민족 간의 관계라든가 혈맹 관계인 중국하고 할 때는 김정은의 실질적인 그 보조자이고 가족인 김여정이 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했다면은 예. 미국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교 예.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예. 본다면 김여정 그 부부장이 그 자리를 앉는 건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 예상은 좀 예. 김영철 통전부장, 네. 부위원장과 예. 김여정 부부장이 앉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리영호 외무상이 예. 앉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공식 관계로서 위상을 짓겠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 결과이지 자기 가족을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굉장히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라이브인가요? 예, 지금 한미 회담의 배석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었는데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보니까 이게 면면이 사실은 그 일전에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화면은 그 생중계해드리는 화면입니다. 일단 김영철 비핵화를 위해서 부위원장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실 결심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네, 현장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is what we are discussing right now. And don't raise your voice, please. This isn't like dealing with Trump. 네,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They all seem to be, anxious to be. I think they're anxious and they're calm. Chairman Kim, are you discussing human rights with President Trump? 인권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We're discussing everything. 모든 걸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for being here. We're having very productive discussions. We'll see where it all goes, but we are having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nd we appreciate it. I think we're having a press conference later on, and we'll then be heading out back to our respective homes. But I think we've had very,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nd the relationship is as good as it's ever been. Better, I think better. Go ahead. 우리가 지금 그 상당히 생산적인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또 오늘도 더 좋아졌습니다. More political what? 종전선언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까? I think no matter what happens, we're going to ultimately have a deal that's really good for Chairman Kim and his country and for us. I think ultimately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hat's where it's all leading. It doesn't mean we're doing it in one day or 2 days, but it's all leading toward a very, very big success. And I really believe that with this great leadership, I really believ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And economically, it's going to be something very, very special. Go ahead. 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주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나 이틀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은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훌륭한 지도력 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hairman Kim, are you ready to allow the United States to have an office in Pyongyang? 미국- Ready for that step? 김정은 위원장님, 그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Is it better to leave, let the Yeah, I think we will. media go? I think we will. It's actually an interesting question. I would like to actually hear that answer because it's actually not a bad idea.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that is something which is welcomeable. It is welcome. Today would be announced. 오늘 발표가 될 I 예정입니까? actually think it's a good idea, both ways. 나도 이게 both 좋은 ways.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쪽 상방향 다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 like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If you would kindly give us more time between us, because 1 minute, even 1 minute is more precious to u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좋은데 아주 답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중계로 들어온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네. 확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실제로 양국 정상과 수행단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나보셨는데 저는 사실 좀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거 한 번 더 듣습니까? 예,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기획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If I'm not willing to do that, I won't be here right now. That's a good answer.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아마 최고의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실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우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is what we are discussing right now. And don't raise your voice, please. This isn't like dealing with Trump. 네,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They all seem to be, anxious here. I think they're anxious and they're calm. Chairman Kim, are you discussing human rights with President Trump? 인권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We're discussing everything. 모든 걸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for being here. We're having very productive discussions. We'll see where it all goes, but we are having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nd we appreciate it. I think we're having a press conference later on, and we'll then be heading out back to our respective homes. But I think we've had very,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nd the relationship is as good as it's ever been. Better, I think better. Go ahead. 우리가 지금 그 상당히 생산적인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또 오늘도 더 좋아졌습니다. More political what? Political statement and more. Is the time right? 종전 선언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까? I think no matter what happens, we're going to ultimately have a deal that's really good for Chairman Kim and his country and for us. I think ultimately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hat's where it's all leading. It doesn't mean we're doing it in one day or 2 days, but it's all leading toward a very, very big success. And I really believe that with this great leadership, I really believ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And economically, it's going to be something very, very special. Go ahead. 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주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나 이틀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은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훌륭한 지도력 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hairman Kim, are you ready to allow the United States to have an office in Pyongyang? 미국 Ready for that step? 김정은 위원장님, 그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Is it better to leave, let the Yeah, I think we media will. go? I think we will. It's actually an interesting question. I would like to actually hear that answer because it's actually not a bad idea.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that is something which is welcomeable. It is welcome. Today would be announced. 오늘 발표가 될 I 예정입니까? actually think it's a good idea, both ways. 나도 이게 both 좋은 ways.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쪽 상방향 다 좋은 그런 일이라고 I 생각합니다. like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If you would kindly give us more time between us, because 1 minute, even 1 minute is more precious to u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확대 정상 회담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2번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예. 저는 지금 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취재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실제 이 확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을 허용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뭐 도중에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근데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네.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하노이 선언문이 발표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질문을 받게 허용을 해주는 뭐 배려 차원에서 기자들 질문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이제 질문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 질문들도 뭐 신선한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제가 뭐 이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예. 정상회담 1대1 정상회담 이전에도 기자회견처럼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요. 들어갔거든요. 예. 그걸 한 30분 정도 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2시경에 예. 12시 조금 되기 전에 확대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예. 그 멤버는 어제 만찬 멤버 플러스 존 볼튼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존 그렇습니다. 볼튼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 한 명만 늘어난 건데 그 이전에도 그 확대담 이전에도 지금 기자회견을 가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는데 예. 가장 핵심적인 거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몰랐다.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뭐 인권 질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예. 연락사무소 예. 북이 가장 원하는 연락사무소 이건 영어권 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예. 94년이죠. 오래전에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했는데 북한이 사실 굉장히 꺼렸거든요. 예. 북한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 지지부진해서 예. 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이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양측에게 모두 좋은 일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합의문에 예.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라든가 조치 그리고 예. 연락사무소 개설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인상 깊은 발언을 좀 짚어주셔도 되고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인권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인권 문제 중요한데 잘하겠다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예. 얼른 받아가지고 예. 우리 모든 거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예. 다른 것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 1차 정상회담 때는 아주 놀라운 평가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네 인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다. 굉장히 좋은 평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도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뭐 영광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김 위원장을 존경한다든지 예. 예.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네,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질문에서도 얼른 나서가지고 자기가 그 답변을 대신하고 하는 건데 예. 역시 이제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 비핵화 의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과 같은 네. 안전보장이기 예. 때문에 그거에 관한 거 그리고 연락사무소. 예. 아직 사찰인지 검증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은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잠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양측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앞으로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일을 진행시키려면은. 예.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양 정상이 정말 제대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준 거. 예. 정말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형식적으로만 예, 봐도 이게 형식만 약간 좀 봐도 파격에 가까운 굉장히 일일까요? 파격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 기자회견할 때 예. 그 주어를 우리라고 했거든요. 예. 우리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예.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각자가 이제 떠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기자들에게 답변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들과 함께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거 상상 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서서히 허용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좋은 사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있었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두 분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건 뭐 사실 격가지입니다만 아까 그 어떤 질문이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리옹 외무상은 기자 좀 내보내고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이제 역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바꿔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야, 참 이 형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파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하다가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예. 존 볼턴이 포함돼 있다라는 것.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국가안보 보좌관이기 때문에요. 당연한 건데. 저기 안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요. 예, 예. 그리고 존 볼튼은 미국의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폼페이오든 존 볼튼이든 망라하고 같이 자리하고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예. 미국 내 여론을 환기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훨씬 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는 존 볼튼의 참여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다시 한번 그 들어보고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군요. 근데 이건 조금 전에 있었던 확대 정상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인물들의 몇몇 아까 이제 그 진희관 교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저 오른쪽 끝에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닉 멀메인이 비서실장 대행이 앉아 있고 정상의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당연히 통역관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는 폼페이오가 보이고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볼턴은 당연히 폼페이오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지금 화면에 좀 가려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숫자는 4대 3입니다. 4대 3이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얘기할 때는 3 더하기 3 아니면 4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저건 또 왜 저렇게 됐을까요? 원래 좀 격을 맞춘다거나 급을 맞춘다면 한 명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자리인데 공석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네. 저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데 뭐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존 볼튼은 굉장히 과거부터 정말 슈퍼 매파 예. 그런 대북 강경파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존 볼튼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연히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걸 배제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해석될 수 그렇죠. 있군요. 네. 예. 그리고 존 볼튼을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 존 볼튼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보수 진영의 생각들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 예. 그렇다면 존 볼튼이 저기 현장에 직접 앉아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이 사태가 진전되고 있고 협상이 예.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그래야지 존 볼튼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전에 육자회담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에 보면은 아주 그 고충을 많이 토로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냐면 예.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 도대체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자기를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친북파, 종북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비난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또 가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언급된 두 사람이 있는데 딕 체이니하고 존 볼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존 볼턴이 아. 지금 10년 후에 저 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예. 그래서 미국의 그 국무부라든지 특히 의회 같은 데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그 현실적으로 예. 극복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예. 어떻게 이 반대파들에게 예. 자기의 진심을 보여가지고 예. 예.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비핵화 같은 경우 진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과연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할 것인가? 예. 이건 이미 끝난 질문이에요. 이미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육성으로도 얘기했고 방금도 얘기했고요. 방금도 얘기했고 그래도 아직까지 비핵화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비핵화를 하긴 하는데 예.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 그리고 어떤 속도와 방법으로 하느냐 예. 이걸 따질 시점에서 아직도 비핵화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그 소위 정책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털어버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온 확대 회담 시작하는 장면이라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긍정적인 흐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일단 존 볼턴 보좌관이 참석을 했을 때 그 등장 자체만으로도 어떤 회담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존 볼튼 보좌관이 하노이 도착하면서 해야 될 얘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려를 좀 낳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존 볼튼의 역할이겠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내느냐 이런 과제를 가진 위치에 있는 보좌관으로서 하실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 확대회담 분위기를 봐서는 서로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문 교수님 말씀대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더 조율하는 그런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말씀을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확대 정상회담 전에 가졌던 간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제 양국 정상의 언급이 좀 나와가지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문 교수님 그리고 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국제미디어센터 연결을 지금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네,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지금 기자들과의 접촉면이 굉장히 늘었다. 1차 회담 때와 비교해서 중간중간 만찬 때도 그렇고 앞서 단독 회담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확대 회담까지 기자들이 어느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마련되는 걸 보면 다소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회견, 당초 트럼프 대통령 홀로 좀 진행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공동 기자회견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다 받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발표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예.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예. 질의응답 시간을 과연 얼마나 질의응답 같이 시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사된다면 예. 이건 또 하나의 큰 이제 그 이벤트이면서 이정표가 될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데뷔하는 기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데뷔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많이 접근을 이룬 것 같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에 접근을 이룬 과정이라든지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자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질의응답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또- 아무튼 예. 네.
예, 1차 회담 때와 또 비교를 해봐도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또 1차 회담 때는 직전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실무진들이 이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이제 만나는 텀도 좀 줄고 만나는 시간도 줄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만은 확실하다. 또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첫 만남은 그것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어렵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미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일단의 큰 목표가 정해진 이상 그동안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스티븐 비건이 크리스토퍼 힐 못지않게 이 협상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 대화 이런 것을 잘 이끌어가는 인물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면서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런 게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에 예. 굉장히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발언들이 워낙에 파격적인 발언도 많이 나오고 형식 자체도 파격이라서 이런저런 분석들을 저희가 또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노이 선언에 어떤 문구가 또 새겨질지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지금 이런 파격처럼 나온다면 그것 또한 이제 화제가 될 텐데요. 예. 시간을 조금 돌려서 보면 뭐 어느 정상회담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상들이 한 발언이 역사고 또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하나인데요. 단독 회담 이후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돈 내고 보고 듣고 싶을 거다. 이런 얘기, 이건 뭐 물론 즉흥적인 발언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뭐 깊이 저희가 바라볼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회담 전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흥미로운 이야기, 돈 내고 보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어떤 연락사무소나 이런 관련된 포함된 얘기였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떻게 추론하세요? 전혀 뭐 예상할 쉽지 수가 않죠? 없는데요.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하면은 얼마를 내고 식사를 한다든가 골프를 칠 때도 상당한 금액을 해서 같이 골프를 친다든가 그런 그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패턴을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책을 내면은 돈 내고 사서 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아마 돈 내고 사서 볼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아마 지금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경제 비핵화를 하게 되면 경제 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썼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미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트럼프는 기업가지 않습니까? 세 번씩이나 완전히 제로 베이스까지 그랬다가 다시 또 성공한 대단한 신화를 가진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남과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관광, 지하자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아까 문 교수님 말씀대로 당장 이렇게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북한의 비전에 대해서 또 투자 비전이라든가 또 이제 뭐 세계적인 투자가들 로저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트럼프와 상당한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흥미로운 이야기, 인터레스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북한의 앞으로 경제 어떤 전략이라든가 또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틀은 뭐 물론 이제 공동 선언문이나 이런 선언문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 담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부차적인 내용들은 또 따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면적인 합의들, 그러니까 이면 합의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부차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 두 사람이 분명히 많이 나눴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배석조 화면이 저희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빠졌군요. 네네네. 혹시 다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예. 왼쪽에 나와 있는 보고 계십니다. 확대회담 배석자의 면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메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나와 있고, 자, 오른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른쪽에 준비한 건 없습니까? 네, 거기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이고요. 예.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앞서서 좀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노이 선언에서 어떤 이제 그 문장들이 나오는지 좀 집중을 해서 볼 텐데요. 시간이 글쎄요, 뭐 1차 회담 때보다 이제 이 확대 회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만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를 만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결과는 뭐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세부적으로 각 주제별로 어떻게 합의를 이루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2차 정상회담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부적으로 규정할 때 예를 들어서 부속 합의서 같은 것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면 합의서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시지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분야라 보면은 이제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 약속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로서 전체 큰 그림, 이 정도의 범위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과 그것을 실행하는 로드맵, 언제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겠다. 이건 반드시 나와야. 시간표를 딱 정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수순이고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대한 역시 시간표도 나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띌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진 교수께는 이걸 또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이걸 여쭤볼게요. 어떤 합의안, 이제 곧 서명도 이제 한 뭐 4시쯤이면 발표가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좀 성공적인 합의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이전에 방금 우리 문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1분이 귀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합의문의 큰 틀은 짜여져 있으나 그걸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력,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일정, 로드맵 이런 것들처럼 비핵화도 그렇고 또 제재 해제 문제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확대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드러나는 문장이 바로 1분이 귀중하다라는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고 큰 틀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접근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제 느낌으로는 종전선언이 안 들어가면 이번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종전선언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다. 왜냐하면 지난 1차 회담 때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건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핵화 부분인데 그 인터넷 매체에서는 동결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뭐 제재를 어느 정도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동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영변 핵시설 플러스 추가적인 또 다른 시설, 그다음에 운반 수단인 미사일 이런 부분에까지도 좀 추가적인 언급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난 1차 회담 때도 합의했던 유해 송환 문제, 추가적인 미군에 대한 인도적인 유해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또 미국의 여론이 또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지적한 그 인터넷 매체에 이게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오찬까지 한 20여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1분 1초로 아껴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회담 후에 그 김정은 위원장 숙소 불이 늦게까지 꺼지질 않아서 뭐 지금이 저희까지가 굉장히 이제 희망적으로 많이 전망하고 분석을 했다면 반대의 목소리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양쪽의 의견이 그렇게 비교적 좁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약에 그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세요? 뭐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혹시나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든지 그런 약간 간극이 보이는 지점이 혹시 있습니까, 교수님? 혹시 시간 계획이 아닐까 하는 시간 생각이, 계획이요? 들어요. 그 양측이 서로 어떤 조치들을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 이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신고하고 사찰, 예. 폐기 후에 그것이 제대로 폐기됐는지를 검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 그런 시간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거냐, 예, 예.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것은 역시 제재의 완화인데 이거 역시 어디까지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예컨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동시에 이야기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여기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미 이제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많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북한으로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합의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시한을 못 박는 그렇죠. 문제. 앞으로 30일 이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한다. 예. 앞으로 60일 이내에 무슨 조치를 취한다. 예. 뭐 사찰이라든지 예. 신고라든지 또 제재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 최종적인 조율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실행 계획에서는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미국 측의 직간접적인 요구로 의해서 그렇죠. 시한을 못 박는 문제가 굉장히 고심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요구를 하고 있죠. 제재 완화를 언제까지 해달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시한에 그렇죠. 대한 문제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회담은 양자를 같이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어느 한쪽만 봐가지고 이럴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마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겠다. 예. 예. 이게 무슨 뜻이냐?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우리가 제재 완화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러니까 항상 같이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만 예.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을 제시하는 문제,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지 않은가. 끝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숙소의 불이 좀 늦게 꺼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들은 많이 궁금해하니까요. 예. 같은 질문을 이제 진 교수께 드리면 뭐 지금까지 상황이나 전망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간극이 생기는 부분, 우려가 되는 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지 이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요. 예. 문 교수님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비핵화가 좀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못할 때 주변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반응들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반응이 나빠진다는 건 아무리 내용이 좋고 숨겨진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예. 주변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은 북미 관계 개선하는데 굉장한 차질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명쾌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리지 말고. 네, 뭉뚱그리지 말고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나간다면 예. 연내 비핵화를 완료한다라든가 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그러한 좀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문 교수님도 그걸 지적하셨는데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겠다. 굉장히 서두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내년에는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때 이후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장기 경제 계획을 세웠죠. 그게 2016년 5월 7차 당대에서 5개년 전략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2021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2년 겨우 2달, 3달 남았는데 2년 2, 3개월 가지고 성과를 내려면 지금 투입이 되지 않으면 경제는 성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는 굉장히 1, 2년 전에 투입해야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집값이 반값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여명거리 3억짜리 아파트가 우리 돈 3억짜리 아파트가 1억 5천까지 내려갔답니다. 그 내부에 불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021년 이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코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쪽의 이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물론 서둘렀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마음은 굉장히 지금 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화면이 하나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지금 55분이니까 5분 뒤 정도면 지금 오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오찬이 이루어질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른쪽 화면이고요. 왼쪽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녹화된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은 지금 오찬을 가질 장소를 저희가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한 5, 6분 뒤면은 글쎄요, 수행단과 정상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모습은 따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표현이 서두른다라는 어떤 본심을 반대로 얘기했다라는 분석을 이제 우리 진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 양국 정상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떤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성격도 분명히 강할 것이고,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표현 속에는 서둘러야 되는데, 다만 이번 회담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만남을 또 가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만약에 이제 재선 기회를 만약에 노린다면 그 선거 시점 즈음에서 또 한 번 3차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전망하시는지요? 트럼프가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물 같아요.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걸 이루어냈다. 그래서 외교적인 승리다. 이걸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생각에 한 번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다음에 선거 때까지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차, 4차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트럼프들의 그 지지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공화당 측 당원들이겠죠.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벨상에 대한 부분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어떤 무기로 다음 재선에서 자신의 재선을 또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뭐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우리 진 교수께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사실 그 양국 정상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각하라는 호칭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이색적으로 좀 들려서 그거는 어떻게 혹시 분석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매우 정중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더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 프렌드라는 말도 썼지만 그것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더라는 말을 썼어요.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레이트 리더는 북에서 표현하는 수령 또는 최고領導자, 영어로 표현할 때 북에서는 더 그레이트 리더라고 쓰거든요. 그걸 그대로 써줬어요. 그 얘기는 상호 호칭에 대해서는 그 상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호칭을 써주었다라는 것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각하라는 표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예, 이쯤에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곧 있을 이제 55분에 본래 오찬이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요. 예정대로라면 1분 안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행원들만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예.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는 형식으로 좀 배치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까지 이제 문장열 국방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